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게 되었습니다. 이송되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이 뱃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바울이 보여준 신앙인의 자세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바울이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개념과 또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라굴로 그 태풍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지, 한 섬을 만나게 되고 그 섬에 어떻게 배를 대서 그들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가 이 배의 움직임이라든지 파도라든지 그리고 아주 그 모래톱과 그리고 그 뻘, 이런 모든 상황, 물의 깊이, 방향,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오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나오죠. 1절에 우리가, 이것은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가리킵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울이죠. 우리라는 표현이 이제 가이사랴에 구금되었을 때 그 이후로 2년 만에 등장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이렇게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고 그랬죠. 로마,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 그 배경 속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있었죠. 특히 예루살렘에.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붙잡히게 되고 정식 재판만 3번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번, 그리고 가이사랴로 이제 호송되게 되고,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한 번,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한 번, 3번의 정식 재판이 있었고, 그 재판 속에서 바울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죠. 무죄입니다. 무죄로서 석방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 앞에서. 결국은 바울은 그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하시려는 걸까요? 왜 황제 앞에 서게 하려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던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가장 최고 권력자인 황제 앞에 바울을 세움으로써 그를 통하여 그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의 최고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원의 복음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로마에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회당이 있었죠. 이미.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제 스데반 사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미 로마에는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의 이제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도 로마에 가고자 했어요. 바울이 로마를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로마를 통해서 로마의 형제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어디입니까?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스위스, 스페인까지.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서바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호송이 되게 되고 이제 2년 동안 구금 상태에 있다가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다시 2년 동안 풀려나게 되는 그때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그런 어떤 선교적인 큰 뜻과 계획과 포부를 갖고 있었죠.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결국 그렇게 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그를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세움으로써 세계 최대의 강력한 제국에 예수의 복음이 그의 종 바울을 통하여 강력하게 선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네로 황제의 손에 의해서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의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 막히지 않고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 후대의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를 가리킵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도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구스토라는 것은 이제 아우구스토스 황제를 가리킵니다. 황제,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바울과 다른 죄수들이 호송되어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부대, 최고의 부대가 바울의 호송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드라 무테노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아드라 무테노는 어디냐면 바울이 이제 그 소아시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의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주님이 막으셨죠. 그리고 바다 건너편 이제 마게도냐 빌보성으로 가게 되죠. 그때 드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시아라는 지역에 드로아 항구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바로 그 드로아 근처에 있는 항구가 되겠습니다. 아드라 무테노. 그 항구로 향하여 가는 배를 가이사랴에서 타게 되는 거죠. 자,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자,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이제 아드라무떼노, 저기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보면 아드라무떼노 보이시죠? 아드라무떼노. 자, 이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시돈에서 잠깐 들렀다가 시돈에서 이제 그 배가 출발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이 항해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고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네, 이 부분이 아주 자세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서 이제 시돈으로 가서 시돈에서 잠시 배가 머무릅니다. 하루 정도. 그래서 이제 짐을 싣습니다. 짐을 싣고 그동안 율리오 이 백부장이 바울을 아주 친절하게 대했다는 거죠. 바울이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고 친구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시돈 지역에도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바울을 이렇게 만나고 대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맞바람이 불어왔다고 그랬죠. 맞바람. 이 맞바람은 서풍입니다. 서풍. 서쪽에서 불어오는,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서부터 서쪽에서 불어오는 서풍이 막 쫙 불어오니까 이 맞바람이 불어치니까 이제 그래서 구브로섬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바람을 피해서 이렇게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도를 다시 3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맞바람이 불기 때문에 자, 그 위쪽 지도를 보시면 구브로 이제 시돈에서 출발해서 배가 구브로 이 아래쪽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브로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피해가는 모습이 보이죠. 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위쪽으로 해서 쭉 가서 길리기아 밤빌리아 쪽에 무라 항구에 배를 대게 됩니다. 루기아의 무라항에 배를 대서 여기서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는 겁니다. 이 무라에서. 이 무라항은 어떤 곳이냐면 곡물을 갖다가 이제 운반하는 그런 큰 배가 이제 여기에 닿게 됩니다. 그 무라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바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에서 나는 그런 곡물을 가득 실은 배가 이 무라항으로 옵니다. 무라항으로. 그래서 이 무라항에서 알렉산드리아 그 배를 이제 갈아타는 거예요. 그걸 타고서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라시에 이르렀다.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다고 그랬죠. 알렉산드리아 배. 곡물 운반선을 큰 배를 타게 되는데 이제 이 안에 총 276명이 탔다고 37절에 나옵니다. 276명. 실제로 이거보다도 더 많이 태우는 더 큰 배도 있어요. 큰 배를 이제 갈아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가는데 어땠어요? 7절에 배가 더디 갔다 그랬대. 배가 더디 갔다. 왜냐면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부는 거예요. 거세게. 요때가 이제 11월 달이 가까우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아주 바람이 셉니다. 바람이 서풍이 세게 불어오고 뭐 북풍도 불어오고 서풍도 불어오고 뭐 하여튼 바람이 세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항해가 위험해.
바울은 많은 10년이 넘도록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배를 많이 탔을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러면서 3번 파선했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3번 파선했어. 그 정도로 여행이 대단히 힘들고 위험했던 거죠. 바울도 그러니까 3번 죽을 뻔했다는 거, 배가 파선돼 가지고 널빤지를 붙들고 막 열흘 동안 바다에 떠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겼던 거야. 그러니까 많은 여행 중에 이제 어떤 바람이 언제 불고 언제가 위험하고 이런 걸 잘 아는 거죠, 바울이. 바울이 딱 조짐을 보니까 이 순탄치 않은 항해인 거죠. 야, 바람이 거세구나. 그래서 7절에 배가 더디가게 되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게 됐다 그러죠. 니도 강한 북서풍을 만나갖고 매우 어려운 항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라시에서 서쪽으로 223km 지점에 니도라는 곳이, 니도라는 그 섬이 있습니다. 니도 맞은편으로 이제 항해를 하면서 이제 그레데 해안을 지나게 됩니다. 그레데 해안.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서 그레데 섬, 본래는 이제 그레데 섬 위쪽에서 이렇게 항해를 해갖고 에게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갈참이었는데 바람이 세다 보니까 그레데 섬이 길쭉해요. 이게 225km나 되는 길쭉한 섬입니다. 그래서 그 길쭉한 섬 아래쪽으로 해갖고 바람을 피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항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항로가 바뀌어요. 요즘 같이 무슨 맨날 며칠 몇 시에 정확하게 배가 출발해갖고 항로가 다 정해져 있어. 그다음 어느 항에서 뭐 몇 시에 도착해서 그럼 거기서 그 항구에서 기다리자는 사람이 시간표를 보면서 거의 정확하게 배가 오지 않습니까? 기차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와야 오는 거야. 풍랑을 만나든지 뭐 바람이 어떻게 세지고 그러면 돌아가게 되고 이러니까 기다린다고 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와야지 배가 온 거야.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항로가 자꾸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 니도항, 여기 아래 지도를 보세요. 자, 그래서 니도 맞은편으로 니도로 해갖고 이제 원래는 니도에서 이렇게 에게 쪽으로 그냥 바로 지나가는 건데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길쭉한 큰 섬이 그레데 섬. 지금은 이제 이름이 이 그레데 섬인데 이게 몰타 공화국이라 알죠? 몰타 공화국. 이게 몰타 섬이에요. 몰타 섬. 다음 주에 몰타 섬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타 섬. 자, 그 몰타 공화국 아주 대단한 관광지입니다. 여기 이 그레데 섬 아래쪽으로 해갖고 이제 살모네에서 이 아래쪽으로 해서 바람을 피하는 거예요. 섬 밑으로 지나가면서. 그래서 미항이라는 곳에 아주 작은 만입니다. 이 만이라는 것은 해안 쪽으로 이 바닷가 쪽으로 쑥 이렇게 육지 안쪽으로 해안선이 쑥 들어와 있는 걸 가리키죠. 근데 그게 짧아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미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미항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항구다, 그런 뜻입니다. 아름다울 미자,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인데 아주 많이 작아서 이제 여기서 겨울을 나고 피하기에는 아주 조그만 항구예요. 그래서 미항, 그레데 섬은 길쭉한 동서로 255km 정도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남북으로는 짧은 거리는 10km, 또 좀 두툼한 데는 50km 정도 되는 아주 큰 섬입니다. 지중해 큰 섬이고 해상 교통의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이 섬이 있어야지 이런 섬들에서 이렇게 배가 피하고 또 뭐 준비하고 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항해를 해서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항까지 이제 오는데 한참 걸린 거예요. 아까 무라 항구에 먼저 도착했다고 그랬죠. 이집트 애굽에서 오는 곡물을 실는 그 배가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호를 만나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무라한까지 오는데 14일 정도 걸렸고 거기서 이제 또 막 우여곡절 끝에 그레데 섬을 오게 되는 거죠. 그레데 섬 또 읽어보겠습니다.